평생 잊지 못할 감사한 일 중에 하나는 제가 너무 좋아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아프게 되었어요. 말씀은 생활 습관이 질병을 부른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질병으로부터 나아지려면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씀이 옳은 거예요. 식습관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뭘 잘못 먹었으니까 어디가 아픈 거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바꾸면 좋겠는데 제가 얘기하기엔 너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책을 읽어봐도 왜 그게 눈에는 들어오지만 마음에 안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교수님을 만나면 그 친구가 마음에 이렇게 그런 얘기를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무리하게 부탁을 드렸죠. 보통 암 할아버지 찾는 게 어디 가서 이제 비법, 특효약 뭐 이런 걸 계속 민간요법, 민간요법 이런 걸 찾아다니시는데 다급하시니까. 근데 그런 정보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 상업적으로 이걸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 숫자가 너무 많은데 거기에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막 현혹되고 당하고 있는 거예요. 5년, 10년, 15년, 20년 계속 뭔가 반복되는 뭔가 바람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찾아서 고쳐야지만 재발의 처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교수님, 저는 건방지게도 이제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게 직업이었잖아요. 제가 나름대로 터득한 게 하나 있는데 욕심이 있는 분들의 얼굴은 편안한 법이 없는데 교수님 같은 경우는 욕심이 없으시잖아요. 얼굴이 거의 뭐 그냥 사찰에서 뵈거나 교회에서 뵙거나 성당에서 뵐 얼굴이잖아요. 그 얼굴이 맑은 분들이 결국 이렇게 욕심이 없는 분들이더라고요. 제가 막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마 처음일 것 같은데요. 제가 20대 초기에 제 소원이 뭔지 아세요? 뭐였을까요? 돈을 푹 삶아가지고 한번 먹어보는 그게 소원일 정도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었는데 물론 돈 많이 있으면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아시지만 누구나 다 알지만 돈 많이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적금 들지 말자. 뭐 지금 현재 우리한테 주어진 부분이 있으면 쓰고 또 뭐 나눌 수 있으면 나누고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제 항상 관점은 이 20대, 30대에 항상 머물러져 있어요. 머물러져 있는데 요즘 우리 대학생 아이들이 좀 더 지금보다 좀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가장 큰 그 숙제예요, 숙제. 교수님은 건강하게 오래 활동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교수님 말씀을 듣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정말 질병으로도 자신을 탈출시키거나 아니면 자신을 지킬 수 있잖아요. 먹거리 학교 이외에 제가 또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 곳이에요. 먹거리에 대해서 뭔가 신뢰도가 있는 과학적인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모든 근거는 여기서 다 만들어집니다. (23년) 전에 제가 충남대학교 교수로 있을 때 교수 벤처로 시작한 분석 연구소입니다. 저희들이 먹고 있는 모든 종류의 먹거리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을 지금 20년 가까이 분석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이런 것도 이제 옥수수, 또 호박도 보이고요. 호박도 있고, 여기에 이제 감자가 보여져, 그죠? 모든 종류의 이제 농산물들 중에서 463가지의 농약을 분석해서 그게 어느 정도 일정 기준 이하가 있어야지만 유기농, 친환경에 인정을 해주고 또 관행농에 인정을 해줘요. 주로 종류가 뭐예요? 지금 저희가 강원 지역 쪽이어가지고요. 옥수수하고 감자하고 옥수수, 단호박 감자. 이런 그래서 것들. 과일보다는 좀 낫겠네. 네, 채소류가. 그지? 네, 아직 이제 가을 되면 그때 과일류가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은 채소류가 많이 들어오고. 지금 현재 요 장비 가지고 레졸루션 쪽에서는 그러니까 큰 문제가
네, 없어요. 없어. 메스메스여서 크게 분석하는 데 그게 이제 문제는- 메스메스 장점이니까 사과가 있으면은 사과의 농약이 바깥에 묻어 있잖아요. 그럼 밖에 있는 농약을 다 씻어가지고 모아가지고 (463가지) 농약이 어느 정도 있다는 각각 있다 없다 얼마나 있다 소위 정성 분석과 정량 분석 어떤 농약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463가지의 농약을 분석을 하는 거죠. 농민들이 유기농 친환경이라는 얘기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친환경 농산물을 분석했는데 농약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 농민은 1년 농사 지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 그냥 헛수고가 되겠죠. 이런 경우는 대개다가 옆에 농사 지은 데서 농약이 바람을 타고 날라온 거예요. 바람을 타고. 그런 경우에 이제 농민들이 피해를 이제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에 이제 농민이 전적으로 옆에 농가에 사용했던 농약 종류라든지 뿌렸던 시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검증해서 이제 분석 결과가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 상당히 좀 그런 희로애락이 많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의외로 분석을 하다 보면은. 저 파레트 한번 볼까요? 이건 지금 아까 표준용에 분치해놨던 표준영역 분석이나 예. 이건 이제 표준영역 쪽에 전 세계 나라가 184개국이 있어요. 대장 환자 많고요. 특히 20대에서 40대의 젊은 사람들의 매년 대장암 증가율이 전 세계에 있습니다. 소위 면역력 하게 되면은 면역 세포가 활성화돼야 되잖아요. 근데 면역 세포의 약 80%가 장에 존재를 해요. 정부에서 연구비를 받아가지고요. 거의 5년 동안에 무려 45억이라는 연구비를 가지고 공동 연구를 했는데 과학적으로 가장 좋은 장 건강, 면역력 유지하는 음식이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이에요. 청국장이 꼬리꼬리하는 냄새 나는 건 그건 부패예요. 발효가 너무 많이 진행이 돼서 부패 쪽으로 가면은 그 냄새가 나거든요. 발효와 부패가 지금 함께 혼합되어 있으니까 과학자적인 입장에서 부패는 다 빼내자. 발효된 것만 가지고 우리나라 발효식품의 2단계 업그레이드 하자. 그게 제가 지금 그동안 했던 연구고요. 일단 콩은 노란 콩을 하셔도 좋고요. 아무 콩을 하셔도 좋습니다. 밤에 잘 때 그냥 물에 넣어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된다. 물에 불리는 거죠, 그죠?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이렇게 쥡니다. 살짝 눌러봤을 때 이게 터진다. 이 정도가 되게 되면 콩이 충분히 삶긴 겁니다. 반드시 그때 사용하는 채반이나 면포나 이런 것들은 소주 가지고 한번 또는 식초 가지고 한번 닦아주기도 해서 모든 콩하고 접촉하는 부분은 전부 다 살균 소독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잡균 때문에 냄새가 꼬리꼬리하게 납니다. 이게 언제 다 됐느냐라는 것은 숟가락을 가지고 표면을 이렇게 한번 문질러 봐요. 이렇게 실이 나오면서 냄새가 안 날 때 그때가 가장 발효가 잘
잘 된 거예요. 실제로 이제 여기에 유익균이 있단 말이죠. 이 유익균은 위산에 죽지 않습니다. 이 유익균은 팔팔 끓여도 안 죽어요. 100도씨로 팔팔 끓이면은요, 이 여기 속에 있는 교초균을 말이죠, 포자를 만들어 버려요. 지가 스스로 포자 캡슐을 만들어 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이 있다가 우리 장 속에 들어온 순간에 그 포자가 깨지면서 또 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장에 있는 균은 우리 장 속에 있는 유익균 숫자를 느리게 주기 때문에 장 건강을 회복 상태로 만들어져 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K-쉐이크. 진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K-쉐이크. 근데 재료가 간단해요. 저 묽은 요거트가 있어요. 묽은 요거트. 바나나. 그 다음에 한국장 분말. 딱 3가지가 들어갑니다. 이 한국장 가루는 발효된 거 있죠? 이걸 조금 건조를 시킵니다. 믹스기에 넣어가지고 갈아놓은 거죠. 그냥 가장 간단히 만든 분말 가루예요. 이제 제가 경고를 합니다. 3잔을 드시려면 근처에 화장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난 다음에 3잔을 드셔야 된다. 효과가 그 정도면 빨리 와요. 자, 한번 드셔보세요. 맛이 어떻습니까? 그렇지. 여기 설탕이 뭐 하나 들어요. 요거트도 플레인 요거트예요. 뭔가 계속 개선되는 것을 자꾸 사람들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게 자꾸 하게 되면 5천만의 한국장 먹는 날이 오겠죠. 그죠? 그게 제 꿈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의 장 건강이 좋아지고 대장암 환자 전 세계 1등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건강하게 80세를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정도면 발효콩 폴더 잠깐 한번 볼까요? 네. 네. 저쪽으로 가볼까요, 우리? 우리 집 아들이에요. 이제 아들인데 화학 계열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뭔가 같이 좀 동참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 회사 전체적인 어떤 총무 역할을 하면서 이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현재 담당을 하고 있어요. 회사에서뿐만 아니라 뭐 집에서도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봐왔던 뵀던 이제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일단 이제 정말 뭐 열심히 정말 하신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제가 보고 자랐었기 때문에 저도 참 앞으로 또 남은 저도 삶 안에서 또 열심히 성실히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든든한 아드님이 뒤에 계시니까 더 든든하시겠어요. 물론 이제 뭐 든든하죠. 든든하고 또 무슨 일이든지 간에 또 이 친구도 이제 일을 맡으면 또 뭐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정확하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 가지고 그런 점은 또 나를 닮은 것 같아요. 내가 보더라도 이제 일은 굉장히 깔끔하게 뭔가 정확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가장 좀 지금 와서 후회하는 것들은 아이들이 어린 시절 때에 다정다감하게 못해준 부분들도 그랬고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는 제가 굉장히 바빴어요. 왜냐면 학교에 이제 교수로서 연구를 열심히 해서 또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거의 가정생활에 대해서는 관심을 못 뒀어요. 못 둬가지고 아버지로서 아빠로서 굉장히 이렇게 친밀하게 지냈던 시절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지난번 여기 와서 먹어봤다는 게 뭘 먹어봤다고? 저는 물비빔. 육전 물 비빔면. 오늘은 바깥에서 오랜만에 이제 뭐 둘이서 간혹 이제 음식을 먹긴 먹는데 둘이서 먹는 건 오랜만이다. 네, 오랜만에. 오랜만에. 냉면이라서 물냉면 있죠. 면 색깔이 벌써 이제 이 그 녹색인 거 보니까 여기에 뭐 클로렐라를 넣었든지 아니면 뭐 녹차를 넣었든지 뭔가는 녹색 아니면 시금치를 넣었든지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분석을 계속 하잖아요. 하니까 과연 이 녹색이 뭘까 이제 궁금한 거죠. 이 혹시 이거 녹색 이거 뭐가 들어간 거예요? 녹색 혹시 몰라요? 뭔지 시금치인지 뭔지 잘 몰라요. 계속 곤란하게 만들었네. 밥 먹을 때마다 내가 부탁하는 게 하나 있어. 뭐죠? 천천히 먹. 천천히 먹되 기준을 뭘로 해라. 나보다는 천천히 먹으라. 근데 오늘 또 잊어버렸어. 또 잊어버렸어. 내가 계속 부탁하거든. 잊어버렸지? 생각 못했지? 네, 배고파가지고. 그래서 이게 습관이기 때문에 본인이 노력해야 돼. 이 친구 지금 알고는 있는데 무의식적으로 이거 먹은 거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뭐 노력은 하는데요. 항상 그렇게 먹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최대한 그래도 생각을 하면서 노력을 해야겠다는. 어렸을 때 이렇게 가족들이랑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갔던 기억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와보고 저도 이제 42인데 일을 하는 걸 보다 보니까 이게 또 부모의 마음을 이제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감히 함부로 뭐 좀 이제 빨리 좀 쉬셔라든지 뭐 이렇게 말씀을 사실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가시는 이제 과정에서 계속 일들이 계속 늘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조절을 하시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조금 생각이고. 이제 내 바람은 이제 이 친구가 지금 기술연구소라는 거기서 일종의 이제 경영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아버지한테서 독립을 해서 뭔가 독자적인 어떤 사업이 됐든 일을 했으면 좋겠다. 내가 볼 때 그래도 열심히 잘 하는 것 같아가지고. 특별히 나한테 와서 애로사항 얘기를 안 하는 거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돌아가지 않나 싶어요. 이제 얼마나 열심히 잘 하느냐 이제 본인의 이제 수고에 달려있겠죠. 그럼 여기 몇 명이죠? 경기, 춘천, 강원 5명. 그 다음에 여기가 서울, 인천이 5명. 토목거리가 지난 13년 동안에 강의만 했어요. 근데 강의할 때는 많은 분들이 공감대가 이제 굉장히 형성이 돼가지고 나도 뭐 한번 해봐야 되겠지 하고서 집에 가셔서 한 일주일 한 달을 하시는데 한 달이 지나게 되면 자꾸 잊어버려요. 생각나게 해서 계속 생활화하는 실천 프로그램을 하려고 이제 2박 3일간 훈련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째 시작하는 날입니다.
저 난로가 참 좋은 게 그 위에 동그란 거 한번 당겨 보십시오. 그 뭐 하는 곳일까요? 고구마. 오늘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폭우를 뚫고 제주도에서 오세요. 어디요? 어떻게 폭우를 뚫고 오셨어요? 비행기는 언제 타신 거예요, 그러면은? 비행기 떴어요, 그래도? 대단하시다. 요즘 뭐 가짜 피부도 많고 너무 많이 노출이 돼서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르고 어떤 피부에 말을 해야 될지 많이 혼란이 오거든요. 근데 이경호 교수님 보면은 어쩌면 내 자식한테 먹이는 마음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50인데 얼마 전에 고혈압을 먹기 시작했어요. 한 달 전부터. 그래갖고 이거 고혈압 벌써 고혈압의 나이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똑같은 일상생활 습관을 하다 보면 계속 좋아지진 않고 안 좋아지는 걸 느끼게 됐고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형도 췌장암에 걸려서 6개월 만에 돌아가시는 부분도 굉장히 상실감과 아쉬움 속에 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건강하게 사는 것이 가족들을 위한 부분이고 또 주변인들, 친구들 이런 부분들이어서 점옥가리에 구호가 있습니다. 어떤 구호요? 위를 만족하는 양적 식사가 아니고 장을 만족시키는 질적 식사가 초점이에요. 이제는 얼마나 맛있는 걸 많이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내 몸속에 들어와서 얼마만큼 소화되고 흡수되었느냐. 아무리 건강한 음식도 여러분 먹어서 소화가 되지 않고 흡수가 되지 않으면 그게 전부 다 대장을 통해서 대변으로 나올 때까지 내 몸속에서 계속 썩어 들어간다. 장에서 흡수가 되지 않으면 다 뭐다? 복이다. 우리가 점먹거리 쪽에서 앞으로 여러분들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천연 효소예요. 탄수화물 있죠, 그죠? 단백질 있죠, 그죠? 지방 있죠, 그죠? 이걸 소화를 시키려면 우리 몸속에서 소화 효소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도와주는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종합 세트가 뭐예요? 우리나라 김치예요. 팀별로 4팀이 각각 만들려고 하는 주김치예요. 꼭 들어가야 될 게 이제 무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빨리 발효를 시키기 위해서 저는 사과 또는 배. 물을 정확하게 붓습니다. 그 다음에 소금으로 간을 합니다. 이 물김치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가장 최대가 될 때는 발효가 난 데는 보통 한 일주일 정도인데 그걸 일주일이 다 그때마다 온도가 틀리기 때문에 다 가늠을 못하죠. 뭘로 보관하냐? 신맛. 강렬한 신맛이 나오기 전까지는 과학적으로 완벽한 식품이에요. 발효인 거예요, 발효. 물 집어넣어가지고 같이 맛을 봐요. 모든 과일즙 주스는 괜찮아요? 아니요, 사과 주스를 저는 추천해요. 왜냐하면 사과가 당도가 높아가지고 발효가 빨리 일어나요. 사과를 그냥 썰어 넣은 것보다는 즙을 넣으면 발효가 빨리 일어나요. 지금부터서는 있잖아요. 자기 이름, 살고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때문에 왔다. 제가 여기 참석하게 된 계기는 저희 부모님 한 15년 전에 그 두 분도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또 저는 또 제 동생하고 2년 전에 또 아버지 먼저 보냈습니다. 저희 집에 간성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제가 50대 한 중반 이제 가면서 이제는 제 건강을 좀 잘 챙겨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잘 배워서 저희가 좀 건강한 삶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또 대장에 선종이 한 번 있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먹거리를 찾아서 굉장히 노력을 안만 해도 시간상 없었거든요. 언제 내가 가리라 그랬는데 드디어 오고야 말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우리나라 10대, 20대 아이들이 건강이 진짜 참 나쁘거든요. 육체적으로도 나쁘고요, 정신적으로도 나빠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기성세대로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노하우나 뭔가 기초를 물려준다 그러면은 그래도 내가 좀 평생 보람있게 살았다. 오늘 이 인연이 각자 개인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실질적으로 절망에 빠져있는 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이 끈앞으로 쥐고 있다. 다른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분들도 있고요. 또 감사한 분들도 있고, 췌장암 말기, 그러니까 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 없는 치료 불가인 췌장암 그 환자가 계셨는데, 그분이 지금 거의 연세가 70 가까이 되셨는데, 현재 그분이 뭘 하고 계시냐면요, 요가 강사를 하세요. 요가 강사. 그걸 이겨서 요가 강사를 할 정도로 참 그렇게 감사한 분이 있나면은, 또는 30대에 본인이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너무 나름대로 비법을 찾아다니는, 본인이 알고 있는 비법만 가지고 계속 하시다가 치료 시기가 늦어가지고 좀 안타까운 케이스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이에요. 자, 다양한 이해 오셨지만서도 몸과 건강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 좀 더 좋은 게 있으면 좋겠다. 이게 실제로 여러분 생각이 아니고 우리나라 5천만 똑같은 생각이에요. 교수님께서 그 직업을 말씀하셨는데 되게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저라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드린다면은 저는 무직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최고령자로 우리 담당자가 얘기를 하셨는데, 와서 보니까 젊은이들 만나니까 너무 좋고, 또 여기 오면 교수님 귀한 말씀 들을 수 있겠다 싶어서 너무 잘 왔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하는데 이제 그래프상에서 기록을 저거 클릭하면 이건 이거대로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저에게 연구를 이제 용역 연구를 맡겼는데, 커피에서 발암물질을 분석해라라고 해서 3년간 제가 상업용 모든 커피를 다 분석을 했어요. 그 중에 좀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커피가 있었는데, 왜 이게 아무런 그런 이슈화가 되지 않고 그냥 지나갔을까 저는 좀 궁금했어요. 이게 공개적으로 이게 이슈화가 된 것이 2018년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서 판사가 커피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요. 미국 LA 법원이 스타벅스 등 유명 커피 회사에게 컵에 암 발생 경고문을 붙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커피를 볶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인 아크릴아미드의 유해성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과학자로서 그러면 왜 로스팅을 잘 해가지고 발암물질이 없게 로스팅을 하지 못할까? 제가 직접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발암물질이 거의 없는 커피를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적절한 온도에서 맛있게 로스팅이 되면서 발암물질을 최소화시킨 그런 커피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커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리얼, 과자, 빵, 감자튀김, 우리가 스낵으로 먹는 거에는 거의 대부분 다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한꺼번에 상당히 많은 양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커피의 비록 양이 작다 하더라도 다른 쪽에 양이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가급적이면 발암물질이 적게 포함되어 있는 것을 먹자. 이건 하나의 어떤 소비자의 어떤 권리라고 생각해요.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으시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실행력은 좀 되게 빠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격이나 살아오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일들을 좀 계속 이제 하시려고 하시고 눈에 뭔가 좀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하시려고 계속 하시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자, 맛 보세요, 무슨. 맛을 한번 보세요. 네. 약간 그 신맛하고 어떻게 좀 과일 맛도 살짝 무슨 과일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나쁘도 않고요. 말은 상당히 전문가 같이 말을 하네요. 그리고. 맛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혼자서 이 세상을 바꾼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결국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들끼리 합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위 이제 그 나비 효과라는 거죠. 한 마리의 그 작은 나비가 이렇게 그 나비질 했는 그게 모여서 결국 폭풍도 있을 수도 있고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목표가 하나밖에 없어요. 먹거리 하나밖에 없고 이 먹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다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라는 게 목표인데 그 목표가 조금씩 확산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을 아마 다 알고 있겠죠. 뭐 위에서 다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뻐할 것 같아요.